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그 캐나다 이민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각기 다른 이민 방법들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정말 뭐랄까요? 선택지가 다양하죠. 각 프로그램마다 그 목표하는 바하고 대상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줄여서 EE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아무래도 점수제로 운영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EE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핵심 기술 이민 시스템인데요. 종합순위 시스템 CRS라는 점수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 학력, 경력, 그리고 뭐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 같은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점수를 매겨서 캐나다 경제에 좀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캐나다 외부 경력자를 위한 연방기술이민 FSWP라고 하고요. 또 특정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연방기술직 프로그램 FSTP, 그리고 이미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캐나다 경험이민 CEC가 포함됩니다. 아, 그 안에 또 나뉘는군요. 네, 그래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지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군요. 연방정부 차원 말고 그 자료에 보니까 각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꽤 중요해 보이던데요. 주정부 추천 이민, 그 PMP는 EE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PMP는 캐나다의 각 주나 준주가 있어요. 이 지역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역 경제나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는 제도예요. 아, 주마다 다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진 인력이 특정 주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 주 PMP를 통해서 해당 기술 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좀 뚜렷한 분들에게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캐나다 전역의 어떤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네네. 특히 이 PMP 지명을 받게 되면요. 이 시스템 내에서 60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점수를 받게 돼요. 600점이요? 와. 네. 사실상 이게 초청을 거의 보정하는 수준의 점수거든요. 그 점이 아주 핵심입니다. 야, 600점 추가면 정말 결정적이겠네요. 그럼 연방이랑 주정부 프로그램 말고도 자료를 더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지역이나 산업을 딱 겨냥한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서양 연안주를 위한 AIP라던가 좀 작은 소도시 정착을 위한 RNIP 같은 것들이요. 이 프로그램들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맞아요. 그 AIP, 그러니까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이나 RNIP, 소도시 및 북부 이민 파일박 같은 프로그램들은요.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 고용주로부터의 잡 오퍼, 그러니까 일자리 제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 잡오퍼가 필수군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농식품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농식품 파일럿이나 아니면 아주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들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아주 구체적인 필요에 딱 맞춰서 설계된 그런 경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가족 초청 이민이나 그 돌봄 인력, 그러니까 케어기버 프로그램처럼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특정 직업군에 더 초점을 맞춘 경로들도 있고요. 정말 선택지가 넓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무조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나이, 또 재정 상태,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길은 전부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수많은 길 중에서 나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잘 맞는 경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되어야 하는 거죠. 각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점수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큰 그림도 있고 또 각 주의 어떤 세부적인 필요,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요구,
가족 관계, 심지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다 아우르는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라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말 깊이 있는 정보 탐색하고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경로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이민 자격 조건을 맞추는 걸 넘어서서요.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장기적인 캐나다 정착 목표하고 또 그곳 커뮤니티나 산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통합되는데 가장 잘 부합할까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